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큰일 났습니다. 벌써 집값이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잘 버티던 강남, 용산, 목동, 여의도, 일기 신도시 비싼 재건축 아파트들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갑자기 뒤집힌 까닭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하여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가 별로 떨어지지 않아서 거품이 심해진 까닭입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서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의 대장주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위험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 큰일 났습니다. 단지마다 집값 뒤집어졌다. 지금 여기 구축들이 쭉 있죠. 오래된 아파트들. 자, 이 쌍경으로 딱 보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오래된 아파트 대폭락하는 이유 세 가지. 10년 전에 집값 폭락이 또 한 번 재현될까요? 됩니다. 자, 왜 오래된 아파트가 이제 많이 떨어지느냐? 상승장에 이제 글자 그대로 오래됐는데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뛰었어요. 가격 폭등. 두 번째,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주로 특히 재건축에 가까워질수록 투자자들이 더 많습니다. 실거주자들보다. 그래서 갭 차이가 커요.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크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 투자하려면. 그래서 하락장에 완전 전세가가 형편없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또는 새 아파트, 보통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까지는 아니래도 오래된 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새 아파트에 사는 게 로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하나씩 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데 안 팔리는 거야,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헐값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승장 가격 폭등, 재건축 기대 상승률 2배가 높아요. 그래서 폭락 지금 위험성이 높습니다. 경기, 인천, 지방, 특히 이제 재건축 조합 매물 얼마나 가격이 심한지 아시죠? 여러분들 경기도 웬만한 위성도시들 있죠. 뭐 수원이나 안양, 그냥 뭐 10억대가 넘어가요. 말이 안 되죠, 그게. 그 조합 매물이. 일반 분양 아파트. 자, 일반 이제 분양을 하더라도 얘들이 이제 미분양 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난 거에 의해서 조합 매물은 그냥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갭 차이가 큽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가격 차이가 커서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매매가가 그냥 바닥 없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 전세가가 받쳐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기대주들이 특히 많이 폭락합니다.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많아서 하락폭도 커요. 마지막으로 분양 새 아파트 갈아타기. 1주택 구축하고 분양권 보유자,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둘 다 안 팔려요. 이왕이면 구축을 파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헐값으로라도 던지려고 하는 거야. 돈이 모자라서. 자, 구축 매도 분양 새 아파트로 갈아타다 보니까 특히 2030 세대 새 아파트를 아주 선호합니다. 자, 두 번째, 재건축 거품이 심해서 대폭락한다. 자, 이제 특히 막 여러 가지 쇼를 많이 했죠. 60층 재건축 시대 연다, 뭐 여기는 뭐 나중에 얼마 간다, 이렇게 새 아파트 기대감으로. 그런데 이 재건축 뒤늦게 여기 보세요. 규제 완화 거품.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 지금 하거나 할 예정들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 뛰었어요. 여러분들 최근까지 뛰었던 게 뭡니까? 막판까지. 재건축이나 오래된 구축들 아니에요? 수혜 지역의 거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이라든가 일기 신도시 같은데 심합니다. 거품이 뒤늦게 이제서 분기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클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요. 전망 및 방안. 옛날에도 제일 많이, 폭락장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은 강남 재건축이었어요. 당연히 서울의 비싼 재건축들은 우수수수 떨어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높은, 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비싸면서 전세가도 받쳐주지 못하는 재건축은 그냥 새 아파트에 비해서 폭락을 더한다. 자, 여기 보실래요? 규제 완화 거품, 안전진단 완화, 제초안 완화,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60층까지, 일기 신도시는 특별법까지 만든다고 해서 막판까지 뛰었잖아요. 다른 아파트 떨어질 때. 올해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버텨주는 그 시세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수혜 지역 거품. 전국 특히 수도권의 오래된 모든 아파트는 아주 심각합니다.
굳이 지역을 찝어보면 강남, 용산, 여의도, 목동 이런데 서울 전체, 일기 신도시 전체 바로 이런 곳들이 많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으면서 거품이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거품이 뒤늦게 붕괴되는데 강남, 용산,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버티기 하다가 8월부터 지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금액대가 또 큽니다. 얘들은 비싸고요. 대장주들이 많아요. 대폭락. 2012년 실질적으로 봤더니 뭐 개포주공이라든가 압구정 쪽, 대치동 쪽, 자, 뭐 강남만이 아니에요. 분당,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완전 박살났었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전망 및 방안. 지금 재건축을 매도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속도 빠르다고 안 떨어진다 천만에요. 자, 어차피 다 이것이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고 서로 연쇄작용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거품이 더 심하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폭락작. 다만 많이 폭락을 하면 재건축만큼 또는 오래된 아파트 얘들 메리트가 있어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 2023년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폭락장 매입의 1순위고 핵심 지역만 매입하세요. 괜히 외곽 지역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또 뛸 때도 가장 먼저 뛰는 게 재건축이나 재건축 기대주들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거품 붕괴 볼까요? 자, 먼저 거품 가격이 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붕괴되는 거예요. 구축이라든가 재건축이 왜 붕괴되느냐. 3기 신도시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공급 경쟁을 해야 하는데 얘들은 새 거잖아요. 이 새 거하고 헌 것이 경쟁이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다주택 물량. 다주택이 헌 것을 털어내지 새 것을 털어내지는 않아요. 자, 선호도가 낮아요. 왜? 여러분들 연령대별 다 합쳐서도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지 누가 헌 아파트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막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갭 차이도 큽니다. 투자 가치가 없어요. 너무 지금 크니까. 규제가 많아요. 아직은 다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매매도 제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거주가 적고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는 거죠. 자, 고가 아파트가 많다는 것도 문제예요. 자, 하락폭이 현재 적어요. 하락폭이 현재 적다는 이유는 나중에 폭락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부동산 폭락 후에 세 가지 방향. 이제 재건축이나 오래된 구축 아파트 말고도 떨어지면 다 망한다. 과연 여러분들은 자, 회복 후에 신고가 찍는 거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폭락한 다음에 현재 가격을 겨우 회복한다 이쪽입니까? 아니면 폭락한 다음에 아예 회복도 못하고 장기 횡보한다 이쪽입니까? 자, 부동산 폭락 후 세 가지 방향의 어느 쪽이에요? 먼저 회복을 하고 옛날처럼 신고가 찍는다. 부동산 역사를 보면 폭등하고 폭락한 다음에 큰 폭으로 올랐다. 자, 부동산은 폭락, 가격 회복, 신고가 이렇게 항상 3단계로 이루어졌다. 자, 미래에는 다만 양극화 서열화가 있을 것이다.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자, 회복 후 신고가를 찍는데 누구는 많이 찍고 누구는 조금 찍고 뭐 이런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자, 두 번째, 현재 회복. 겨우 지금 가격을 회복할 것이다. 부동산 사이클 하락, 그 다음에 경제위기가 터지면 마이너스 30에서 70. 경제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사이클 상으로도 반토막 나요. 자, GDP 대비 집값 거품 대부분 폭락 후에 회복은 할 것 같아요. 3대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 자, 먼저 집값 거품이 어느 정도냐? 인구가 얼마나 감소되고 있느냐. 지금 막 감소되고 있잖아요. 공급이 지금 3기 신도시가 넘쳐나는데 이 공급이 얼마까지 터지느냐.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집값 거품도 심한 데다가 인구는 줄고 공급은 넘쳐나니까 현재 가격을 겨우 회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도 많이 생길 거예요. 회복도 못하는 것도 나올 것 같고. 자, 이제 제일 안 좋은 폭락 후 장기 횡보. 1991년 마이너스 53% 떨어졌고요. 이때 일본 30년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는 IMF까지 따지면 잃어버린 한 8, 9년 돼요. 자, IMF 때는 마이너스 50% 떨어졌습니다. 2008년, 7년, 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40% 떨어졌어요. 자, 경제 성장률에 달려 있어요. 다른 말로 GDP 성장률. GDP가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자, 집값이 신고가를 찍느냐 아니면
그냥 폭락해갖고 횡보하느냐. 일본은 보세요. GDP가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폭락 후에 30년,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좀 달라서 나는 3번은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일본 회복하고 신고가를 찍는 것이 많고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겨우 회복 정도 이렇게 봅니다. 자, 일본 폭락 후 경제 성장이 낮아서 장기 침체였다. 부동산 핵심인데 잘못 생각하는 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오인하는, 놀랍게도 대부분 7, 80%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뒤집으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6가지. 강남은 안전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강남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폭락장만 놓고 보면 하락장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강남이니까 제일 불안전하다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 분양가 안 떨어진다? 하락장 10%에서 무려 40%까지도 분양가 떨어질 수 있어요. 분양가 뭐 5억짜리 분양가가 1,000만 원 떨어진 거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망한 게 아니에요. 5억은 2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억 분양가에서. 할인 분양이라도 하면 난리 납니다. 자, GTX 전철 여기는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 얘들은 이걸로 거품이 심해져서 상승장에는 엄청나게 폭등하지만 하락장이 폭락. 요즘 경기도에서 하락폭이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요. GTX하고 전철 인근, 특히 GTX. 호재는 하락장의 악재입니다. 왜? 거품이 세니까. 네 번째, 서울은 버틴다, 안 떨어진다?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자, 상승장의 신고가는 찍는 건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비싸잖아.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 실제로 과거에 여러 차례 많이 폭락했어요. 청약 경쟁 센 곳은 뛴다? 경쟁률 높으니까 절대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 천만에요. 지금 경쟁률은 믿으면 안 돼요. 왜? 아직은 집값이 10에서 20%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경쟁은 다 허수입니다. 허수. 자, 3억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곳이 3억 하락했어요. 웃기지 않아요? 예전에 송도라든가 동탄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뭐 3억, 1, 2, 3억씩 프리미엄이 붙었던 곳들이 그냥 마이너스 그냥. 자, 소액 투자는 안전하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 6천만 원 뭐 투자했는데 그것도 갭 투자로 3억짜리 잡으면은 걔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왜? 3억짜리 하나 때문에 아파트 좋은 거 다 놓쳐요. 제가 그랬잖아요. 1억만 갖고도 5억 10억을 벌 수 있는 게 하락장인데 괜히 서둘러서 이거 3억짜리 잡는 바람에 그것도 2, 3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잡는 바람에 신경 쓰여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5억 10억을 놓치는 거예요. 특히 자식들 이름으로 오피스텔 그딴 거 사주지 마요. 신축 빌라 구축 빌라 뭐 할 것 없이. 부동산 부양책 집값 띄우기. 지금 현재 그만큼 집값 하락이 심각하다는 거죠. 민간 임대도 다시 부활할, 이 임대주택 사업 때문에 망했는데 이거 부활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너무나 빨라요. 하락 속도가. 경착륙이 한마디로. 그래서 서서히 떨어져야 그런데 그나마 경제를 버티게 해주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부양책 집값 띄우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주택임대 사업 아직 부활을 안 했지만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 자, 비아파트는 당연히 지금 활성화했고 아파트도 임대주택 사업을 허락한다 이거죠. 세금까지 안 내가면서. 임대주택 사업 혜택, 세제 혜택, 임대차 안정화를 위해서 한답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됐어요. 근데 이거 관심 가지세요. 만약에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허락하게 되면 세금 혜택까지 있다면 미쳤다고 강남 재건축을 왜 잡아요? 이걸 수십 개 잡는 게 훨씬 많이 벌지. 제 말 맞잖아요. 자, 문제점. 다주택 혜택, 무주택 증가. 결국 다주택을 위해서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부활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을 양성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칼을 꽂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집값도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다주택 혜택, 양도세 중과 유예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야 매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가지고 주택 수보다 금액으로 이건 두 가지 다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 금액으로 때리는 것도 동감은 하지만 주택 수도 이거 무시 못하는 게 서민들 빌라라든가 아파트를 100개씩 10개씩 잡았는데 주택 수 적다고 해서 종부세를 조금 때린다? 그럼 다 긁어 모으라고요? 여러분들 싼 주택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점, 부자 감세, 부자들 서민주택 투기.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폭락하면 안 되니까. 대규모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8월달 재초안, 뭐 용적률 완화, 규제 해제, 조정지역, 이제 수도권도 없앨 거예요. 아마 조정지역, 분상제 이미 없어졌고, 대출 제한도 풀 겁니다. 문제점, 집값 이제 하락 시작인데 막 떨어지는 건 맞아요. 집값 상승 정책을 너무 빨리 쓰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오래된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 게 재개발인데, 자,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그 다음에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마포구, 은평구, 지금 말씀드렸던 곳들이 재개발이 많아요. 그럼 재건축이 많은 곳은 주로 강남 쪽이에요. 금천, 관악, 특히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재건축 기대주들이 많죠. 기타 북쪽의 용산, 그리고 뭐 노원, 도봉, 강북, 은평, 자, 이런 데 많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위성도시들이 많죠. 특히 수원은 재개발, 재건축 다 많고요. 성남은 재개발, 재건축 역시 둘 다 많아요. 수원, 성남, 용인이 그래요. 그리고 안양 쪽은 재개발이 좀 많고, 부천도 재개발 많죠. 그리고 시흥도 많고요. 파주도 재개발 많습니다. 의정부 압도적으로 많고요. 재개발이.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이 많은 곳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안양, 그리고 안산 상당히 많죠. 재건축이. 주공이 많아요. 여기가. 그 다음 남양주. 이제 새 아파트들을 보세요. 2기 신도시. 어휴, 진짜 많네요. 택지지구까지 해서 엄청나죠. 1, 2기 신도시 합치니까. 여기에 3기, 그 다음에 추가 신도시.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얘보다. 얘가 더 많아 보이지만. 자, 이 새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게 들어서게 되면 이건 신축 구축의 문제가 아니죠.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소득 GDP 대비, 자, 물가 대비 집값 거품 보자고요. 자, 소득은 이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여기 집값 뛴 거 보세요. 여기까지 날아가네요. PIR 규모가 무려 29.1까지 갈수록 높아졌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쪘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자, GDP 한번 보세요. 여긴데 집값 뛴 거 보세요. GDP 상승률은 개걸음인데 얘는 소걸음이네요. 그 다음에 물가 대비 역사상 가장 고평가. 자, 물가도 많이 뛰었어요. 요즘 많이 뛰었고요. 근데 아파트 보세요. 비슷했다가 엄청나게 뛰었네요.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집값 거품이 객관적 자료상 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통화량 대비. 통화량이 엄청나게 부양책 써가지고 여긴데도 집값은 날아간 거 보세요. 주택 구매력 지수. 이건 낮을수록 센 거야. 구매력 지수. 자, 10불 거쳐. 최근으로 올수록 10불 겁니다. 역시 전세가 대비 집값도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심해진 거예요.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다 이 말이죠. 이 6가지 지표를 보니까 집값 거품이 심하다. 그리고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하락장애 위험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미 아파트를 삼켰네요. 부동산이 많이 떨어질수록 집값에 열정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만큼 많이 추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